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말에 흔들렸을까요? 어쩌면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정작 중요한 자신의 판단은 뒤로 미뤄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인의 영향력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는 일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재단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하죠.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외부의 힘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듯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격동의 조선시대 한 지식인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신념과 지혜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 있었다면 말이죠. 언뜻 생각하기에 먼 옛날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증명하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불안과 무력감에 지친 우리에게도 강력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실질적인 지혜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로 손꼽히는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냈던 인물이죠.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머나먼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단절된 채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그 시간은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를 극한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는커녕 생존조차 위협받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과연 그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학문과 사상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심화시키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저술들을 남기며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고 내면을 성숙시키는 가장 치열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몸소 보여준 가장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의 삶 자체가 외부의 어떤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굳건한 내면의 힘을 가진 한 인간의 위대한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러한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심을 안겨줍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그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나침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강한 신뢰감과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지혜로 그토록 흔들림 없는 삶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의 삶과 사상 속에 숨겨진 현대인에게도 꼭 필요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5가지 실천적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굳건한 중심이 세워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첫걸음, 바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흔히 부록이라고 하죠. 40살이 되면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정약용 선생은 그 나이를 훨씬 넘어서까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학문적, 사상적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말이죠. 그는 시대의 혼란과 타인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원칙과 가치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유행이나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보와 타인의 평가가 쏟아지는 소셜미디어 피드 속에서 우리는 마치 유행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는 않나요?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요즘 대세라니까 하는 생각에 휩쓸려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처럼 말이죠.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단 하나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원칙이 있다면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에 사무치고
부당한 대우에 분노가 치밀었을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극깃의 정신, 즉 자신을 이겨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화가 나면 섣부른 말을 내뱉고 불안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곤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물살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거나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누군가의 비판적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거나 원치 않는 소문에 감정이 요동치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우리를 타인의 말과 시선에 더욱 쉽게 휘둘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마치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듯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세 번째 꿀팁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혼란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명분과 체면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위선이 가득했죠. 선생께서는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한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그 해결책을 목민심서와 같은 저술을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문제와 진실을 파악하는 지혜를 발휘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 기사, 광고,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쏟아져 들어오죠. 때로는 화려하게 포장된 말과 이미지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맹목적으로 누군가의 주장을 따르기도 합니다.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상품에 현혹되어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통찰력을 빌려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상황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파고들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현명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비판적인 사고력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통찰의 무기일 테니. 네 번째 지혜는 관계의 거리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가족과 제자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소수의 지인들과 편지와 책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헤아려 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이들과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관계에서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관계에 덫에 쉽게 걸리곤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원치 않는 부탁을 들어주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처럼 끊임없이 울리는 타인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우리는 정작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곤 하죠. 마치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관계를 선택하고 해로운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현명하게 거리를 조절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인연을 끊어내는 용기가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꿀팁은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몰두하며 자신을 더욱 갈고 닦는 기회로 삼으셨죠.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외부의 압력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은 바로 이러한 꾸준한 자기 개발과 배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배움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퇴근 후에도 늦은 밤까지 자기 개발에 힘쓰는 직장인처럼 혹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공부하는 학생처럼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외부의 흔들림에도 굳건히 맞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단단해지고 결국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은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어떤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지요. 조선 후기 격변의 시대 속에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이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비록 몸은 갇혔을지언정 끊임없이 학문을 탐구하고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오히려 정신의 자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외부의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지혜를 쌓아 올렸던 것이죠. 마침내 기나긴 유배에서 풀려나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정약용 선생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유만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완전한 내면의 자유를 완성한 진정한 주체적 인간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어쩌면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은 그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벼려내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러했듯 우리 안에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나도 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과 깊은 자신감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만의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선택이자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이미 그러한 위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테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0년 전 조선의 한 지식인이 유배지에서 고뇌하며 찾아냈던 그 지혜의 가르침들이 과연 오늘날 혼돈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의견과 주장에 휩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쉬운 요즘 시대의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가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이죠.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우리 스스로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진정으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과 그의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진리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내면의 평화와 자율성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내면의 평화와 자율성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을 어떻게 다져나갈 수 있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 속에서 네 번째 핵심 열쇠를 찾아보시죠. 바로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라는 현명한 관계 맺기, 즉 태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죠. 스마트폰 알림은 끊임없이 울리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도 많을 겁니다. 관계는 때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정을 쉽게 요동치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중한 사람들과는 편지와 책을 통해 끈끈한 유대를 이어갔지만 동시에 자신을 헤아려 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이들과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마치 정원사가 건강한 나무를 가꾸기 위해 잡초를 솎아내듯 그는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무조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관계를 선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무작정 들어주거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나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불필요한 인연은 때로는 과감히 끊어내는 손동작처럼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째 꿀팁은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라는 배움의 자세, 즉 하기 시습입니다. 척박한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은 좌절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학문의 요람으로 삼아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았죠.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그의 방대한 저작들은 외부의 물리적 자유는 빼앗겼을지언정 내면의 정신적 자유와 성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에 힘쓰는 직장인,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처럼 정약용 선생은 낡은 책상에 앉아 밤새도록 글을 쓰는 열정으로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 되죠.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꾸준한 자기 개발은 우리를 외부의 시선이나 비판,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는 곧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자양분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정약용 선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유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자유를 완성한 진정한 주체적 인간이 되어 있었죠.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였음을 보여줍니다. 시대를 초월한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나도 그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과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결국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의 힘을 그저 거부하는 것을 넘어 나 스스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러했듯 우리 안에도 그럴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지혜는 혼돈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정보와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독려하며 이 지혜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은 결국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